전세만 났는데 세금이 나왔습니다. 월세를 받은 것도 아닌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간주임대료 때문인데요. 세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택 특례라는 방패막이 있다고 안심했다가 월세 한 푼 때문에 세금이 터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의 구조부터 소형주택 특례의 진짜 함정, 그리고 전문가도 놓치는 실전 절세 전략까지, 특히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핵심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챙겨가세요. 먼저 간주임대료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겠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잖아요. 국세청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이자를 가상의 임대수익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을 굴렸을 것이라는 전제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5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연 3% 이자만 해도 1,5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돈이 놀고 있을 리 없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주식에 투자했든 사업자금으로 썼든 세법상으로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이건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특수한 과세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한두 개월치 수준이라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과세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남편 명의 2채 아내 명의 1채면 합산 3채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과세됩니다. 2채 이하면 보증금이 아무리 높아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 공식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에서 먼저 3억 원을 빼줍니다. 그 금액의 60%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 이자율은 3.1%입니다. 참고로 이자율이 2022년에는 1.2%였습니다. 2023년에는 2.9%, 2024년에는 3.5%로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간주임대료 세금 부담도 같이 커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를수록 간주임대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 공식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소형주택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특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통째로 빼주는 제도인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려 3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소형주택 특례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원룸이나 작은 빌라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라는 건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하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작년에 2억 이하였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서 2억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주택 특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매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가지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수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채를 갖고 있어도 소형주택 2채가 빠지면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 보증금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3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수도 빠지고 보증금도 빠지니 굉장히 강력한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실제 숫자로 보면 훨씬 와닿습니다.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큰 아파트 109제곱미터짜리 2채와 작은 빌라 40제곱미터짜리 2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빌라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라면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총 4채이지만 소형주택 2채가 빠져서 결과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은 깔끔하게 0원입니다. 4채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0원인 겁니다. 소형주택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강력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형주택 특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룸이나 소형 빌라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큰 아파트 3채에 작은 빌라 1채인 경우입니다. 소형 빌라 1채가 빠져도 여전히 3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형 빌라의 보증금은 합산해서 빠지므로 큰 아파트 3채의 보증금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소형 주택 3채의 보증금이 각각 7억, 3억, 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 합계는 12억 원입니다. 여기서 3억 원을 빼면 9억 원이 됩니다. 9억 원에 60%를 곱하면 5억 4천만 원, 여기에 이자율 3.1%를 곱하면 약 1,674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약 1,674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이미 4천만 원이 넘는 분이라면 1,674만 원에 대해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세금은 4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 외에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추가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뺄 때는 보증금이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이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이 큰 주택에서 먼저 3억 원 공제를 받으니 소액 보증금 주택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간과하시는 내용인데요. 소형주택이면 세금 면제라고 단순하게 알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핵심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 특례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전세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는 겁니다. 월세는 단 10만 원이라도 100%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순간 그 월세 수입은 간주임대료 특례와 완전히 무관하게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이라는 이유로 월세까지 면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이니까 세금 걱정 없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반전세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 연 360만 원은 고스란히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형주택 특례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전세로만 세팅했으면 세금이 0원이었을 텐데 월세를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과세가 시작됩니다. 특히 2주택자인데 소형주택 특례로 간신히 과세를 피하고 있는 분이라면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월세 30만 원 더 받으려다가 세금 신고 의무까지 생기는 겁니다. 세무 비용까지 따지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만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두 채 이하면 보증금이 아무리 높아도 과세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2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두 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두 채니까 괜찮다고 안심하던 분들도 이제 세금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등 고가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전세 7억 원씩 놓고 있다면 보증금 합계 14억 원으로 12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크해보세요. 이 규정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바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소형주택은 무조건 전세로 세팅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소형주택은 전세로만 놓으면 간주임대료 면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보증금에서도 빠집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반면 면적이 큰 일반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구조로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주택은 어차피 과세 대상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소형주택은 전세, 일반주택은 월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전략은 장부기장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실제로 받은 이자나 배당금을 간주임대료에서 빼줍니다. 같은 돈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간주임대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임대인이라면 장부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비용보다 절세 금액이 훨씬 큽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과세 방식 선택입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총 수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 14%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꼭 비교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비교가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꼭 확인해보세요. 부부 합산 주택수를 확인하셨나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세 채 이상인지 보셔야 합니다. 소형주택 요건을 재확인하셨나요?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2억 이하입니다. 이 기준시가는 매년 변동되니까 올해 기준으로 꼭 다시 체크하세요.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이게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소형주택 보증금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가주택 두 채 보유하신 분은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이중과세 방지 공제를 받으려면 필수입니다.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유불리를 비교해보세요.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전세만 났다고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형주택이라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소형주택은 전세로만 세팅할 것 기준시가 변동을 매년 체크할 것 그리고 장부기장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간주임대료 세금 폭탄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절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